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게 능력주의인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박용진을 밀고 있는 게 아니냐. 윤석열 사실 내일 입당하는데. 네. 드디어 김수민, 김민아, 김수민 예언의 좀 라이브 첫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주간 인물입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부터 누구를 픽하셨습니까? 아, 제가 픽해야 되나요? 네네. 여기 적혀 있어요 대본에. 지금 제일 핫한 사람 이준석 지금 뭐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그래서 뭘 할 거냐 첫 번째 과제 뭐 너무 언론과의 이 허니문 기간이 뜨거우면서 과제 얘기를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사 제목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입당, 합당, 복당이다. 당당당. 당내에서의 1차적인 어떤 과제는 그 전까지의 당의 기득권하고 싸우는 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어쨌든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격차를 상당히 좁힌 거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당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골격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원래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제의 일환으로서 뭐 그러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구린 게 있는 분들은 뭐 수사를 다 받아라. 네. 이번에 처음 행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전원중앙 간 다음에 광주 가서 뭐 이런 거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라. 그런 걸 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당내에서의 과제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언론이 신경 쓰는 것은 결국은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 이준석 체제로 밖에 있는 대선 주자를 모셔와야 될 것이고 안에 있는 대선 주자를 약간 좀 키워야 될 것이고 뭐 오늘 유튜브 출마 선언하신 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이 또 상당히 강성으로 보이는데 강성인 최고위원들과의 관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인 거죠. 김수민 평론가는 첫 번째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과제는 이미 뒀어요. 포석을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계 개편이고 그래서 주말에 안철수 대표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당당당에서 합당이네 합당.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며칠 동안 뭐 스타일, 이미지 이런 기사가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 기사를 쓸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도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 내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만나고 예, 요런 게 첫 번째 과제죠 사실. 동조 100명을 돌파했답니다. 이 낮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예. 춤이라도 쳐요. 100명 넘었으면. 제가 1000명 넘는 날 춤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6주 전 이준석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젠더 이슈를 차별적으로 이용한다, 안티페미니즘 관련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정치 스피커, 뭐 자격, 능력, 시험 이런 걸로 이제 판을 짜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준석이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 뭐 젠더나 이런 차별 문제는 지금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능력주의 관련된 이제 이슈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방 의원도 해보셨는데 시험 보면 뽑힐 수 있었습니까? 전 토익에서 잘립니다. 토익에서 지방의 개혁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그 개혁을 네. 예를 들면 시험을 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게 능력주의인가 이거부터 따져야 된다고 따져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 엑셀하고 이게 정치적 능력하고 맞는 거냐? 정치 지망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죠.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론 배틀 얘기 나오잖아요. 대변인. 네. 그게 배틀로 해가지고 사람 능력을 볼 수 있는 거냐는 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당의 어떤 그런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사실 당의 현장 활동들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뭐 학생당원들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각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논평을 쓴다거나 이런 대변인감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봐놨다가 스카우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틀을 한다? 예, 이게 과연 능력을 보는 건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주의냐라고 물을 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능력주의 아니지 않냐?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능력을 측정해서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 핵심 골조는 요거는 이제 능력주의가 얘기하는 그 논리가 맞죠. 능력주의에 대한 학술적인 얘기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예, 요 다음에 다시 돈 벌러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월천을 보는 시사평론가는 다르 월천이 무슨 월천이에요 지금.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월천이 아니고 지금. 근데 아무튼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선거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대의할 거냐를 이제 어떤 따져야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토론 배틀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론 배틀을 시켜가지고 토론 능력을 측정하자 이건 말이 안 되고 근데 토론 배틀을 하면 어떤 주제나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견해를 얘기해야 되고 남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노선을 좀 이렇게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잘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기회로 삼으면 그 정도.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준석이 시급한 걸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시급하다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네, 예. 당내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사실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상황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측정해서 공천을 주겠다는데. 김민아의 픽 누굽니까? 아 제가 픽이요? 네. 김민아의 픽은 여기 보면은 박용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유는 여기 안 써 있거든요. 네. 왜 픽을 했는지. 강진을 고른 이유. 우동.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돌풍 이런 게 보수 정치에서 있고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의 이러한 뭐 시대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는 뭐 없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올라가면서 그래도 여당의 대권 주자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는 박용진 의원이 좀 젊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71년생입니까? 그래도 이제 거의 반백인데 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에 나올 사람은 70년대 경제 전문가일 것이다. 이게 시대의 변화이다. 더 네. 이상 그 과거 인물들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70년대생은 새로운 인물이 맞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히 박용진 의원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준석이 나오는 바람에 70년대 건너뛰고 80년대로 온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여당 대권 주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보시기에 박용진 의원 이제 뭐 5% 돌파하고 6% 나온 여론조사 듣고 이런데 박용진 뜹니까? 어떤 여론조사였는지 잘 봐야 됩니다. 범여야의 모든 주자들을 펼쳐놓고 응답자들이 고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범여권 주자들만 펼쳐놓고 모든 응답자들이 다 입될 수 있는, 그러면은 민주당 안 찍을 사람도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사예요. 그 조사에서 박용진이 3등 나온 거예요. 거품이 껴있다. 그래서 살펴보면 네. 박용진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아, 추미애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등이나 1등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안 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잠재적으로는 외연 확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나 여타 정당을 지지하다가 박용진으로 돌아선다면, 근데 현재 그것은 이제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해줘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속에 지금 구도가 불리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재보선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도상으로 보면 이제 50대 한 40으로 지는 구도고, 그럼 결국 바람인데 바람은 기획되는 건 아니니까 인물을 바꿔야 바람이 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치원 3법도 했고 삼성 저격도 했고 의정 활동의 성과도 좀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박용진을 밀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적인 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대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당 대권 경선 구도가 재미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재명 1강 구도에서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있는 구도가 좀 지루하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든 나와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지금 구도보다는 난데, 그러면 박용진이 뜨는 거냐? 이건 뭐 따져볼 문제죠. 저는 뭐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게 그럼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야? 저는 이 이미지가 일관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 정치인 뭐냐면 저 사람은 민생 챙기는 사람이야. 근데 유치원 3법 이외에 뭐 민생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한 거 기억나냐? 또 그렇진 않아요. 또는 이제 삼성 저격수다,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문제 막 이렇게 하고 경영 세습 뭐 이런 거 비판하고 그러면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구나. 오늘 나와서는 또 보수적인 정책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광로 아니에요, 용광로? 정치적 용어로 용광로? 아주 젊은 캐릭터인가? 이 부분이 이준석 바람 때문에 약간 빛이 바랬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 하나로 딱 이렇게 저 사람은 이거야 라는 게 지금 좀 안 뜬다. 없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안 뜨고 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은 기간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여권 지지율이 박스권의 전체가 갇혀버린 듯한 인상인데 돌파할 묘책. 박용진을 좀 띄울 필요는 있어요. 제가 재보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용진을 띄워야 된다. 우동현 좌용진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했었는데, 저는 어차피 이재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지나치게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가 차기 주자 중심으로 당 체제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이재명 애만 태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애를 태울 거라면은 이제 좀 경선 레이스를 박진감 있게 가져갈 필요는 있고, 새로 누가 떠올라야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박용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에 호남 쪽에서 움직여 주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박용진 의원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밀려 있는 차들, 정세균 차, 이낙연 차를, 그 차들을 견인을 시켜줘야 견인해야 됩니다. 된다. 네. 이 패러는 안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순서를 맞춰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입당합니까? 김민하 평론가. 홍준표겠죠. 홍준표, 김세 평론가. 저도 제일 먼저는 홍준표. 네, 여기까지는 난이도 하였고요. 난이도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안철수요. 안철수. 저도 안철수. 아, 그러면 윤석열. 바꿀게요. 윤석열로. 윤석열로? 네, 윤석열. 사실 내일 입당하는데. 네. 윤석열 내일 입당을 아니, 밀고 있습니다. 아니. 한겨레 TV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15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1,042개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된 거야? 대단하네요. 예. 닌텐도 스위치 팔아요? 닌텐도 스위치 파나요?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노숙인에게 점퍼를 벗어준 시민의 사진이 화제입니다.